솔루션이 인증을 받았고요. 98년도에 그 BWIT라는 회사랑 또 통합을 하면서 현재 프로소프 안에 BWIT-C를 또 같이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요거는 뭐 이제 저희랑 좀 관련은 없습니다만 AMAT라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총 60% 이상을 이 AMAT에서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 메탈 벨로우즈를 어플라이드 프리펀드 서플라이어로 공급을 하는 그런 국내 최초로 그렇게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기술력을 세계 최고라는 기술력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벨로우즈 부분을 AMAT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그 RCP용 메카니컬 C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기부 국책 과정을 해서 현재 그 국내에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고리, 월성, 영광. 여기에 보면은 그 메인 그 RCP, 리액터 서큘레이션 펌프용 메카니컬 C입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그 최첨단 그 펌프의 최종 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메카니컬 C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 부분은 저희들 회사 자체 내에서 그 동일한 구조로 러닝 테스트 및 그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달에 송마리 공장으로 해서 중동을 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외에는 다른 이제 특별한 상황은 없고, 밑에 그 RCP 부분하고 PHTP 이 부분은 요 RCP-C 부분은 경수로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울진원자력에 상용화가 되고요. 또 PHTP용 실도 역시 그 똑같은 실입니다만 중수로용 부분의 실로 해서 월성원자련에 상용화가 돼서 현재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저희가 컴프레서용 드라이게스 실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프로소프 도르트문트랑 저희랑 이제 기술 공급 계약을 맺어서 이 컴프레서에 대한 드라이게스 실 테스트 모듈이 올 연말쯤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이 컴프레서용 드라이게스 실도 국내에서 수리 및 이 리퍼블리시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그 이후부터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컴프레서 드라이게스 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를 프로소프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사 연역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 회사 전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맨 위에 보시는 공장이 1공장이고 왼편에 보시는 공장이 2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3공장은 여기에 좀 뭐 그림이 좀 안 나와 있는데 좀 별도로 떨어져서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QRC 센터, 그러니까 메카니컬 실이 사용되다가 문제가 됐을 때 긴급 그 수리를 하는 그런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QRC라고 해서 영남에 저희가 지금 QRC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수에 QR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수리가 되고 리페어가 되는 제품들은 현재 저희 본사에서 수리가 되고 있는 그 제품과 동일한 그 수준, 동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고 각각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베이직 실드를 현장에 그 부품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품들을 교체해서 테스트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다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회사 사무실 전경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작업 현장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조금 예전 사진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한번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메카니컬 C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도에 그 듀라메탈릭이랑 기술 제휴 및 합작 투자가 됐었습니다. 여기 이제 메카니컬 실 부분이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듀코라는 회사 내에 이렇게 있었었고, BWIP라는 회사가 이제 메카니컬 C를 BW랑 퍼시픽 비치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된 겁니다. 합병이 되면서 프로우스업으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게 이제 1997년도에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 프로우스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프로우스업 디비전에는 이제 실 디비전뿐만이 아니고 펌프 디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부분은 드리런이랑 바이엘 잭슨 뭐 이런 그 이제 업체들이 합쳐져서 펌프를 생산하고 있고, 밸브 부분은 또 이런 그 회사들이 합쳐져서 기타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 제휴된 프로우스업의 그 실 디비전 파트 쪽에 저희가 이제 기술 제휴 및 합작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개의 공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QRC 센터라든가 AS 센터들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이병률 부장께서 메카니컬 실의 기본 부분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 바로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돼서 이병률입니다. 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 지원팀을 맡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이제 일반적인 실을 셀렉션할 때는 뭐 특수로 개입을 하지만 좀 특수한 것들입니다. 코로나 초기 진행할 때 같이 고객하고 미팅하고 최신 방법을 찾아내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리고 그 적용했던 실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인상은 좀 못한 편입니다. 항상 문제 생겼을 때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노력한다고 해도 이 미팅과 시 저희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실제 점점 옛날에는 저압 이렇게만 구축하다가 점점 이제 보합 쪽으로 이제 같이 여기를 넓혀가고 하다 보니까 해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팅과 시도 완전히 저압이 있는 반면에 보합 RCP 펌프 같은 경우는 미킹과 실에 직접적으로 압력이 한 154기압이 다이렉트 맞습니다. 압력이 다이렉트 그 정도 간다면 실 부품들이 막 변형이 갈 수 있거든요. 그 변형이 안 가게끔 해야 되고, 또 압력이 높으면서 발열이 상당히 심하고, 그러면 냉각 장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역학의 재력학, 열역학, 동력학, 또 이런 것들 전부 이게 미킹과 실 성향인데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할수록 좀 어렵다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미팅과 실도 다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셔도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미킹과 실의 정의를 먼저 좀 저희들이 옛날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입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KS 규격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협회에서 미킹과 실도 KS 규격을 만들겠다, 그 규격을 초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 가더라도 미킹과 실 그 나라의 규격으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킹과 실이라는 압력, 온도, RPM, 유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퍼 프레셔, 점도, 모든 게 비중, 그걸 다 그 가까이 들어가고 미킹과 실 타입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표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 표준에 어떤 요새들 이렇게 그룹핑해갖고 설정했다고 하지만
KS 규격하고 만들어가지고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 정의를 만들었는데 회전한 축하고 잘 아시겠지만 회전한 축 오른쪽에 이 부분 뒤에 카플링이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회전한 축하고 고정된 호징 예를 들어 스타팅 박스를 하기도 하고 리어 타바를 하기도 하고 뭐 실챔버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이 사이로 누설되는 걸 막아준 게 미킹 마시입니다. 물론 미킹 마시 전에는 그런데 패킹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패킹을 보시면 금방 실박스에 그런데 패킹 1단, 2단, 중간에 랜턴링 3단, 4단 패킹을 이렇게 했습니다. 넣고 뒤에 그랜드링으로 이렇게 볼트를 이용하고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 그림이 단면을 보시면 다음 단면. 이제 무슨 그림은 작동이 안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이 그랜드링으로 이렇게 꽉 눌러줍니다. 눌러주다 보면 그 축감량으로 하중이 작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랜드 패킹 눌려갖고 레이디얼 감량으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눌린 부분이 이 바깥에 바로 링이 작용한 부분. 이 부분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레이디얼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적습니다. 근데 미케니컬 C하고 비교했을 때 그랜드 패킹은 저렇게 꽉 뒤에서 조여가지고 이 축하고 사이에 실림을 시켜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조이면 그랜드 패킹은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누설이 되지 않는 대신 소요된 동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패킹은 항상 어느 정도 누설을 허용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미킹과 실은 거의 눈에 보일 정도의 누설은 안 되도록 해갖고 두 개가 실패해서 마찰에 의해갖고 실링시킵니다. 그러니까 패킹하고 미킹과 실 누설 양을 비교해보면 한 10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패킹이 한 1000 정도 쓰면 미킹과 실은 1입니다. 네. 그리고 소요 동력도 미킹과 실보다 그런데 패킹이 6배에서 10배 더 동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미킹과 실을 제조, 생산하는 판매하는 게 금방 앞에 보신 펌프 용어로 저희가 한 80% 정도 판매하고 그 다음 나머지가 컴프레셔하고 믹서, 교환기 뭐 정유회사 같은 데 가다가 예를 들어 원유를 저장 탱크에 넣어놓으면 원유가 침전되지 않습니까? 그게 침전된 밑으로 전부 가는 걸 방지하려고 사이드 쪽에서 이 믹싱식에서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나 탑에서 믹싱식에서는 장비들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납품한 게 한 20% 정도 돼요. 일반 회전한 펌프 같은 경우는 펌핑한 유체 미킹과 실이 전부 잠겨가고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탱크가 있으면 밑에 입회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킹과 실은 이후에 탑에 유체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이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 오일 포트를 설치해서 미킹과 실의 윤활을 목적으로 오일이나 뭐 이지든 물이든 이렇게 포트를 통해 실패해서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부에 이런 데 조립한 실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싱글로서 해결할 수 없고요. 대부분 더블실로 해결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상부에 조립한 실들이 오일 포트에 의하고 여기에 오일 포트가 오일을 공급하면 실을 밑에 하나만 설치했을 때는 위로 대기를 하고 위에만 설치했을 때는 밑으로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부에 한 조씩 실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포트에서 밑으로 들어오고 위로 뜨거워지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더블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퀴드 실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패킹, 가스킷, 보링, 립실 쭉 해갖고 좌우에 로켓,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실제 저기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저희도 로켓, 미사일 이런 데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것도 민간용 군수용이라고 민군 과제이라고 정부 과제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용도를 보시면 예를 들어 배도 선체가 있고 추진축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그 사이에 리킨과 실이 없으면 전부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게도 리킨과 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실내 해공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리킨과 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배를 장기 정박해 놓으면 주위에 리킨과 실 주위에 그 조개 새끼, 따개비 이런 것들이 막 붙어하고 실의 누설을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광장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축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냉각 수소만 펌프하고 냉매수만 펌프 이런 데 들어가요. 그리고 미사일도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뭐 장거리 미사일인데 단거리 같은 경우 수명이 한 몇 분 정도 됩니다. 그 장거리 같은 경우 뭐 수시간 상당히 오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이 그 뭐 인공미사일인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추진책이 되는데 리퀴드 실 한 단에 로켓 한 단에 결국 실 3개, 4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리퀴드 실은 일반 펌프 같은 경우 투포를 되면 3,600rpm, 컴프레셔 같은 건 2만rpm, 3만rpm 이런데 저런 데 들어가면 6만rpm, 7만rpm 이렇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 이런 데. 그러니까 리퀴드 실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옛날에 98년도 초쪽으로 제가 개발했고 그때 IMF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하면 수입 부품 중에 하나가 상당히 비싸고 하니까 정부에서 북한 리퀴드 실을 저희 회사에 좀 준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제품 품질이 되면 북한에서 수입해갖고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고 제품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제품 품질이 전부 상당히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도저히 저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리퀴드 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소고령은 걔네들 또 리퀴드 실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외국에서 수입할 데는 없습니다. 외국에 수입하려고 해도 그 조건을 갖고 못 알아내면 공업해줄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RPM 다른 것들은 내부에 회전체이기 때문에 예산 크랙이 있다가도 원심력이 다 박살나거든요. 리퀴드 실 소재가. 그렇다면 심지어 리퀴드 실을 제조를 하더라도 이런 회전체에 대한 초음파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 RP 테스트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데 예를 들어 리퀴드 실 다 하여튼 회전한 축하고 고정이 있다고 하면 거의 리퀴드 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가정에도 세탁기 회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케이스하고 그 밑에 리퀴드 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 이런 기계의 가공품이 아니고 대부분 고무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놓은 제품들. 그래 실 케이스만 가공 같은 거 특수하게 가공을 끼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탁기 같은 데 들어가는 리퀴드 실은 제가 봤을 때 어디에 구매를 하신다면 2,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나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는 리퀴드 실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 한 세트가 전체 케이스를 떼고요. 회전자 세에, 고정자 세에, 패킹. 이런 거 그냥 7원 갑니다. 7원. 그리고 저희들이 국산을 하기 전에는 요즘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13불 됐습니다. 13. 리퀴드 실의 기본 구성 요소는 어느 메이커든 뭐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붉은색을 표시하는 이유가요. 이쪽에 왼쪽에 임펠러가 있습니다. 임펠러가 있는데 펌핑한 유체가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붉게 표시하겠습니다.
펌핑은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이 대부분 모터 쪽은 냉각된 공기이기 때문에 바르게 표시하고 저기 밑에 컴프레션 유닛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형태로 보시면 이 부분인데 실 베이스가 두 개가 마모됐을 때 스프링이하고 밀어주고 한 보상장치 이겁니다. 이 부분이 축에 딱 고정되어갖고 앞에 회전자가 이렇게 끼워갖고 같이 돌아갑니다. 전체. 그러면 전체가 이 회전을 하게 되면 고정된 부분이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슬라이딩이 일어난 부분이 요 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마찰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 베이스 달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킹가실 노즐 경로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전부 패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오링이고 제일 누스로 된 빈도 높은 게 4번 실페이스 두 개 마찰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게 두 개가 마찰되어 돌아가다 보니까 온도에 의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봅니다. 마찰 발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사진을 제가 실제 제품을 잘라서 찍어놨는데 이 부분이 카본이라는 소재입니다. 혹시 카본 소재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볍고 유연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킹할 실의 기본 표준 재질은 한쪽은 카본이고 한쪽은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실리콘 카바이 두 개가 맞다가 돌았을 때 마찰 발열이 제일 적고 발열되더라도 열 소수한 효과가 제일 크고 미킹할 실은 두 개 발열되기 때문에 발열되는 게 이 소재를 통해서도 다른 데로 펌핑한 유체가 빨리 잘 손상돼요. 만약 이 소재 자체에 축적이 되고 그러면 자체가 변형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요 실리콘 카바인하고 카본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제일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API 68의 책에서도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재질이죠. 근데 카본은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파우더를 벌써 찍어야죠. 빵 굽듯이 구워놨는데 빵 굽듯이 구우기 때문에 내부에 기공이 상당히 진짜 많습니다. 그냥 그걸 구워놓은 제품을 가공을 하고 사용하게 되는 이 소재 틈새로 이렇게 누설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뭐 레진 카본, 안티모니 카본 이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메꾸는 작업을 하는 걸 레진으로 했는지 안티모니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 이름 바뀌는 거예요. 그 보시면 내부는 조금 시커멓게 나타나고 외부는 좀 허옇게 나타나고 외부는 함침이라는 걸 하고 기본을 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카본 종류는 그렇게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키머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종류를 보시면 배열 방식에 의해서 달라지고 싱글, 듀얼 이렇게 나오고 디자인 방식에 따라가고 또 여기 밑에 한 4가지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싱글 실을 하면 회전자 1개, 여기 노란 부분, 요 회전자 1개, 고정자 1개 이렇게 된 걸 싱글 실이 합니다. 페이스 수압이 항상으로 되죠. 그런데 인사이드를 하면 펌핑한 유체가 외경에서 내경 쪽으로 이렇게 세갖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전한 파트가 전부 펌핑 유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요 싱글 인사이드라고 싱글 아웃사이드는 뒤에 나중에 글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미키마 시의 싱글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비교적 전부 깨끗한 유체일 때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그림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다른다면 요 부분이 로테이팅 돼 있어. 요 노란 부분 회전자예요. 이 오른쪽이 고정자입니다. 이 부분 두 개가 실패해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실제 보통 일반적인 실은 이 오른쪽입니다. 믹스터 필름. 믹스터 필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할 줄 있어요. 믹스터 필름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네요. 바운더리 루브리케이션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믹스터 필름이라고 못 들어봤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용어가 외우고 있을 때 나옵니다. 실 베이스를 실제 랩핑을 해갖고 면을 상당히 평면을 잡고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도를 긁어보면 상당히 끝입니다. 끝인데 양쪽 다 끝이기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틈새를 밀고 들어가고 유막을 형성합니다.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저게 0.5 미크론 이하라고 100만 분의 0.5m.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고체 접촉을 하고 어떤 부분은 유체가 들어가서 유막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 표준인데 만약에 지저분한 유체일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지저분한 유체가 이 실패에서 들어와서 유막을 형성해서 두 개 맞다가 돌아가면 막 심하게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유체일 때 성의 원칙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옆에 또 다르게 표시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보통 0.5 마이크론 이하에서 실패해서 갭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데 카본 대 실리콘 카바이드로 하더라도 PVC가 있습니다. 전을 베어링에 압력하고 주소가 하고 전을 베어링 소재 조합별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미킹과 실리콘 실패해서 두 개 맞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들고 카본은 저희를 못 만든다만 A사, B사, C사에서 만든 카본을 전부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똑같이 자기들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똑같은 카본을 보지 않습니다. A사 하고 저희들하고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러닝 테스트하고 압력 얼마, 주소 얼마 해갖고 그걸 몇 시간 돌려가지고 마모되는 게 얼마 이해할 때는 그 부분에 사용 가능하다 못하다 이렇게 정합니다. 수치니.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그렇게 아니고 모든 실 메이커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 아까 그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자 원자력이라는 그 화력 발전소 500메가와트에 저희가 국산했다고 아까 뭐 회사 소개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거 처음 할 때 펌프를 현대종합에서 개발하고 니켈과 C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는데 그게 3,000포 오일거기 하동 1, 2, 3, 4, 5 이렇게 막 동시에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첫째 잘 됐습니다. 첫째 시운전하고 해갖고 정상적으로 잘 운전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켈과 C를 한 달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초비상 걸렸고 96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때거든요. 발전소 한국이가 죽으면 진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전력 예비율이 낮아요. 한국이 죽으면 진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그게 초기에 잘 됐는데 나중에 안 된다 해보고 보니까 어떤 문제는 첫째는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수처리 방식을 약품 주입하는 방식에서 하이드라진이나 뭐 이런 아모니아 이런 주입 방식에서 갑자기 산소 주입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산소 주입 방식 같은 경우는 펌프 석션 앞에 석션 전단에다가 주소 泵대를 달아요. 산소를 70 ppb ppm도 아닙니다. ppb 그 정도 넣는데 워낙 엄청나게 미세했는데 카본이 그 못 겠네요. 카본이 막 완전히 침식당하고 완전히 막 카본이 막 날아가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고 다 있으니까 물어봐도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랬는데 카본이 못 견디기 때문에 하드 페이스 하게 되는 이렇게 일반 페이스 같이 믹스도 들고 나오면 마모가 됩니다. PV 값이 낮게 됩니다.
그게 주속이 5,800rpm, 5,800rpm이고 축경이 한 160대거든요. 그리고 압력은 21kg 정도 되고. 그러니까 PV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드 대 하드, 유황식이 나쁜 거 두 개 맞다가 돌렸을 때는 진짜 일주일이 못 가고 다 깨져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한 수 없이 실패해서 그룹을 하고 유막을 이렇게 두껍게 이거보다 한 수십 배 넓게끔 인위적으로 형성되죠. 그러면 유막이 넓다는 얘기는 많이 센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분당 저희들이 한 100cc 막 이렇게 세게 만들었는데 전혀 안 세게 만들면 일주일 못 가고 분당 100cc로 쓰면 1년, 2년 가니까 허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유체나 그렇게 못하지만 그게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대기로 좀 나오고 인체 괴롭지 않고 환경 괴롭지 않고 참 나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시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켈갈 시일의 허용 누설량이 지금과 한국과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평택기지, 통영기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 본부에서 플러스고 네덜란드 시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 막 두 회사가 엄청 붙어 있던데 실제는 분당 시간당 7cc 너무 많이 쓴다 안 된다고 아직 실제는 한국가스공사 실제는 그 정도 허용한다라고 막 붙어갖고 엄청 문제가 심했는데 실제 미킹과 실은 안 세게하면 어렵습니다. 이 책에 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미킹과 실을 개발했을 때 시간당 5 내지 6g 그 정도 세는 걸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 내지 6g 그 유막 사이로 이렇게 틈새로 항상 밀려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식물도 금방 인사이드가 표준입니다. 아웃사이드는 표준은 아니지만 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하고 보시면 차이점이 회전자가 모터 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대기 쪽으로. 조금 전에 인사이드는 이 부분이 여기 왼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누설되는 방향이 내경에서 외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보면 펌핑한 유체도 비중이 있습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유체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더 잘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는 누설량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만 API에서도 규정에서는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API 규정에 따라는 사용 못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 보는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이걸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가면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같은 데 철강 같은 제품 나오면 세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소가 뭐 염산 이런 거막 세척을 하는데 산을 이송시키는 펌프 그런 것 펌프들은 일반 또 메탈 펌프 아닙니다. 일반 메탈의 그 FRP 그 옥상에 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라이닝이 없습니다. 그런 걸 라이닝이 하는데 그 펌프들은 엄청나게 값이 쌉니다. 근데 만약에 미킹과 실을 이 부분을 펌핑 유체 처리해 안으로 넣어버리면 펌프 금액보다 미킹과 실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내갖고 메탈 파트가 펌핑한 유체하고 처리가 안 되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펌프 폐기하면 미킹과 실도 같이 폐기고 그 정도는 장비다. 이럴 때습니다. 그리고 미킹과 실 재질은 외압에 강한데 내압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압밖에 없거든요. 뭐 좋은 방법, 뭐 농도상으로 가격 빼놓고는 좋은 게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주로 많이 보시면 듀얼 타입. 듀얼 타입 중에도 요게 뭐 하면 API 플랜 53 적용하실 때 사용한 실 구조거든요. API 플랜 53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위에 오일 포트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저버 탱크. 오일 포트에서 한 라인은 위에 라인은 이쪽으로 돌고 밑에 라인은 밑으로 돌고 이렇게 해갖고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있다. 요건 적용 유체 유독성 유체 이거 가압한다 프레셔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가압한 목적이
만약에 실이 하나가 있을 때 미킹홀 실이 세개되면 이중으로 안 돼 있으면 유독성 유체가 대기로 이렇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대기로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하고 오히려 포트의 압력을 이 붉은색의 이 부분 펌핑 유체의 압력보다 더 높게끔 1.4바 이상 걸어줄 겁니다. 1.4바. 그래야 실 배수가 잘못되더라도 펌핑한 유체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 배수가 잘못되면 오일 포트에는 유체가 밀고 프로세스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체를 구해야 돼요. 어떤 공연에서 보면 도저히 여기 압력이 높아고 실이 잘못되었을 때 이 유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오일 포트에 있는 한 통 정도가 그 프로세스 쪽으로 다 들어가도 제품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는 조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모성 유체일 때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펌핑한 유체가 마모성 입자를 함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싱글로 되어 있을 때 이 유체가 실페이스에 들어가서 융합 형성했을 때는 심하게 갉아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일 포트의 압력을 더 높여가지고 이 압력을 해갖고 밀고 들어가서 융합을 형성하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부식성이 가능하실 때 메탈 파트가 여기서 요 오랭까지. 요즘 하스타벨 C 같은 거 이런 게 킬로그램 한 7만원 이렇게 합니다. 316 같은 거 한 8,000원, 9,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스타벨 C, 저백하고 하스타벨 C가 가게 되면 엄청 비싸게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16 가격이 갖고 이렇게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미킹카 C는 기본적인 재질은 여기서는 316이 표준입니다. 최하가 돼요. 316 이하를 쓸 때는 공익하고 다 협의가 돼야 돼요. 그 밑에 것도 그냥 보시면 깨끗하다 하더라도 유체가 윤활성이 나쁘면 두 개 실패해서 막 다 들어가는데 윤활성이 나쁘면 또 엄청나게 발려들거든요. 마모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도 오일 포트에 있는 유체가 밀고 들어가서 융합을 형성하라고 융합을 형성시키기 위해 꼭 가보십니다. 근데 EPR 682는 공식 용어가 이런 구조로 백투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전자 두 개가 등을 맞대고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 두 개의 실페이스가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회전자가 들어있는 백투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압할 때 들어간 유체를 배류 풀리다. 뭐 외국에 어디에 장비가 들어오든 배류 풀리다가 되어 있다라는 가압하는 거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다음 682 공식상 682 용어가 보시면 요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인데 회전자 메탈 벨로즈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쪽에서 하나 있고 이쪽에서 하나인데 두 개가 회전자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걸 페이스 투 페이스. 저희 용어 아니고 682 표준이 그렇습니다. 팬덤 실을 한번 들어보시죠. 듀얼 중에서도 조금 전에는 앞에는 가압 방식인데 여기서는 가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일반 우선공단이나 여수공단, 대산공단 그런 거는 VOC 물질과 또 이 환경 규제를 상당히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보시는 게 VOC 물질이 32가지, 37가지 벤젠, 톨루엔, 자이렌, 납사, 휘발유 월드 처음 VOC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킹과 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같은 모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 53에 적용하는 그 듀얼실 아까 말씀드린 폴셔라이즈드 백투백 그 부분들은 오일 포트에 가압을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전부 가압을 하지 않습니다. 오일 포트에 오일만 채워 없습니다. 만약에
이너실이 세면은 이 부분들이 붉은 유체에 나왔을 때 푸른 오일하고 섞였을 때 기화돼가지고 대부분이 기화가 잘 되는 유체들입니다. 기화되고 나서 오일 본트를 거쳐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통으로 연결해갖고 모아갖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실은 백업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항상 작업하기는 실 메인턴스 하기는 이 부분 1차 실이 누설돼갖고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분해해요. 이쪽 실 페이스와 상태가 실제로 더 나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API 규정에도 보면 이 부분은 붉은색의 위치는 실 챔버 속의 압력은 펌프를 설계할 때 무조건 0.35와 이상 되게끔 펌프를 설계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합니까? 위치에 압력이 좀 있어야 실베이스에 밀고 쉽게 들어가고 유막을 형성합니다. 유막을. 근데 이 부분은 압력이 없어갖고 노멀 운전 중에서 누수는 안 되지만 뜯어보면 유막이 형성이 잘 안 돼갖고 아무 상태든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체를 가압하지 않을 때는 버프풀. 요거 플랜, API 플랜 할 때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킹과 C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이나 C를 설리고 이 셀을 기준으로 하고 면이 직각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되게 높으면 압력이 붉은색 압력이 높으면 외압이 작용하게 되면 실패해서 변형으로 찌그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압력이 100kg면 여기가 50kg 걸어져고 델타 P를 적게 해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RCP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되는데 최고 밑에가 그 버티컬 154기압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가 97기압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가 47기압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져요. 그 델타 P를 적게 만들어요. 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인데 미킹과 실업체에서 무조건 이 밸런스 실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펌프업체에서 어떤 경우 가끔 가다가 D자에 나온 언밸런스 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경우는 좀 잘 없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 엄청나게 D장에 나온 그 미킹과 실을 사용하려고 펌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고적으로 밸런스 실이 이 책에 API 6.8의 표준에 언급되어 있는 게 밸런스 실. 언밸런스 실은 여기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여기 밸런스 실, 언밸런스 실 구분한 최고의 목적이 제일 위에 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미킹과 실은 뒤에 두 개 면이 맞다가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힘을 저희들 F의 네트 포스라고 하면 두 개 실피스 이 부분 밀어붙인 힘은 스프링 가중하고요. 또 크로징 포스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실피스 4개까지는 이 부분이 이쪽을 미는 힘하고 뒤에서 미는 힘하고 상쇄돼요. 그럼 남는 부분은 이 뒤에서 미는 부분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곱하기 유체의 압력입니다. 그거하고 스프링 포스 두 가지가 실패해서 밀어붙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어붙이는 힘이 커지면 발열이 심하고 마모가 심하고 시열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걸 밀어붙이는 힘 F의 네트를 이걸 줄이기 위하고 보통 그 뒤에 언밸런스 실은 이런 축이나 슬리버 이렇게 가다가 단이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만 펴보십니다. 이 부분 스프링 포스는 항상 일정한 값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베이스 외경이 밑으로 자꾸 내려오면 이 값이 줄어듭니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서 상쇄되는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다이아가 줄어든다는 것은 외경만 자꾸 줄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경도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에다가 다를 이렇게 줘갖고 내경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밸런스 C의 목적이죠. 저게 마모를 적게 하고 발열을 적게 하고 수명을 오래 가게 합니다. 그 뒤에 표 좋은 밸런스 C는 단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짱하고 비교했을 때 위에 남은 부분 실베이스 외경에서 배전자 외경까지 이 남은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뒤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수시키는 면적이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밸런스 C는 두 개가 엄청나게 세게 붙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펌프에서는 이런 거 절대 뭐 장점 될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 믹스 쪽 밖에 그런 거 교반기 쪽은 축이 한 7, 8m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장비에서는 미킹과 C이 밸런스 C를 사용하고 스몰적 붙어있으면 실베이스가 수건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런 걸 사용하시면 이제 딱 붙어가 보기 때문에 실베이스가 두 개가 떨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 사용하겠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게 또 뭐냐면 우선 미킹과 실 가격은 좀 쌉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비를 사용했을 때 소요 동력은 이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크로징 포스가 크기 때문에 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 푸시하고 롱푸시인데 보시면 푸시 타일은 일반 스프링 타일. 일반 스프링 타일인데 뭐 저기 스프링 조금 뭐 잘 안 좋게 그려졌습니다만 두 개의 실 페이스가 이 부분이 맞다가 돌아올 때 예를 들어 한 페이스가 연질, 카본 같은 게 마모가 된다면 스프링에 의하고 밀어붙이고 뒤에 유체 압력에 의하고 밀어붙이고 앞으로 하고 밀어붙이고 면은 참 이 갭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회전자가 앞으로 갈 때 축 위에 있는 패킹이 같이 움직이는 걸 푸셔 타입입니다. 축 위에 패킹, 이 안에 패킹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걸 푸셔하고 non-푸셔 타입은 메탈 벨로즈처럼 이 뒤에 뒷부분, 이 오링이 이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마모되더라도 벨로즈 이 부분에서 밀어가고 앞으로 더 거리만 피치만 커지는 거지 패킹 쪽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축 위에 딱 세트 스크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브 벨로즈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실링한 포인트가 이 부분, 뒷부분 이게 꽉 끼어있기 때문에 마모가 되는 이 앞에 부분만 이렇게 갔다 움직여서 보상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한 가지 가지고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푸셔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킹과 실은 제로, 누수 테러를 되겠다. 시 미세하게 세든 아니면 실페이스가 꼭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마찰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마모가 되면 찌꺼기가 밑에 퇴적됩니다. 퇴적되면 이렇게 퇴적됐을 때 패킹, 실링이 가면 패킹도 따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패킹이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패킹이 못 움직이면 대량으로 누설습니다. 이러한 걸 이제 미팅카실에서는 전문 용어로 행업입니다. 그런데 메탈 벨로즈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퇴적되더라도 이 부분에 피치만 더 벌려지지 패킹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성소가 50%짜리라는 만약에 시일이 누설되면 거의 100% 밑에 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라는 거죠. 가성소가 50% 아니더라도 public하고 싱글로 사용하면 100% 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장기간 사용은 나중에 대량으로 막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성소가 뭐 예를 들어 펌핑한 이송법을 하면 몇달 여러 개를 사용했어요. 그 스프링은 그 금방 그 보신 거 한개로 되는 게 이제 싱글 코일 스프링입니다. 싱글 코일이고 여러 개 되는 게 멀티플 스프링입니다. 이 부분도 뭐 용도에 따라 뭐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개 되는 싱글을 제일 많이 납품하는 데는 한개로 됩니다. 저 현대종목의 유소선 펌프, 유소선에서 설치된 펌프인데 그게는 이제 원유를 씹을 때는 4년 가면 6산이 있는 펌프라고 씻습니다. 그냥 하역할 때는 내 안에 있는 펌프를 하역을 해야 돼요. 그럼 원유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빛이 작은 이런 수건을 사용하셨을 때는 악산에 끼는 작동이잖아요. 그럴 때 찌꺼기 많이 나는데 이제 이런 거 씁니다. 이 뭐 눌리다가도 빛이 엄청 크기 때문에 끼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의 선방 시에 원래 다른 외부 업체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완전 뭐 현대중공업도 손들고 그 업체도 손들고 에이스가 너무 많이 가고 이 다른 데 그 에이스한테는 뭐 차고 가고 에이스 하고 오면 되는데 거기 뭐 외부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 또 헬기 타고 배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한 번 에이스 갔다 오면 막 엄청난 비용 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개선해보자고 저희들한테 같이 다시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엄청나게 겁나지거든요. 다른 그 회사가 이름 없는 회사가 엄청나게 골타먹고 있는데 실내그 저희들하고 무슨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워낙 이제 가자 이렇게 같이 얘기가 돼갖고 했는데 저희들은 뭐 외국에 가져간 그 예선 안 따라가는 조건을 이렇게 막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에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배가 완전히 만들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제주도 이렇게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운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닷물도 한번 실어봤다가 퍼내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일이 누설될 때가 있습니다. 누설되면 저희 에서 한 직원이 그 배를 탑니다. 배를 타면 자유시간 끝내놓으면 며칠 동안 배에서 못 내립니다. 저 제주도 앞에 가보고 뭐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뭐 일단 지난번에 울산 쪽에 와서 원유를 하역을 했는데 이 배가 리킹가 실을 쓴다고 작업한다고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싱가포르까지 가는 도중에 배에서 수리 작업합니다. 그럼 싱가포르 가면 그래서 비갔다 오고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는 실들이 전부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슬러리는 강하지만 다른 모든 방면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와이어가 굵기 때문에 회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심력이라고 RPM이 좀 빠르면 이게 추속이 15m/s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이 스프링이 회전할 때 쭉 벌어져요. 그러니까 스프링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15m/s 이하의 사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API 규정에서는 23m/s 이상에서 쓰지 말아야 되죠. 이런 작은 스프링. 이것도 23m/s 이상 되면 스프링 튕겨져 나오랍니다. 근데 이런 RPM이 빠를 때는 스프링이 회전하지 않는 부분에 고정된 부분에서 C를 설계하고 사용하라. 그러니까 D자입니다. 회전형하고 정지형이 회전형은 축이 회전할 때 스프링이 같이 회전하는 걸 이런 식으로 회전해요.
11시. 같이 이게 회전체가 축에 고정되어 같이 돌아가요. 회전형이라고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정지형 실인데 보시죠. 축이 회전하더라도 회전한 부분에 실을 설리고 회전하고 로터가 회전하고 이 부분들이 스프링, 이 부분이 스프링인데 같이 안 돌아가요. RPM 빠른 데는 스프링이 안 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3m/s 이상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API 유선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지형을 사용한 목적이 펌프 같은 게 아니라 온도가 높으면 펌프도 어차피 지가 변형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리킹칼 C란 펌프가 열 변형이 할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축에 대하고 이 리킹칼 C를 그랜드가 좀 때문에 이 부분 찌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같이 변형되어 찌그러지는 리킹칼 C는 100% 그냥 누설이 됩니다. 요럴 때는 100% 누설이 되고 그걸 그나마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요게 되는 거거든요. 정지형을 사용하는 목적. 그러니까 API 규정에서 온도가 350도 F, 그러니까 177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설계가 되는 됐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다음에 그려 나오는데 보시면 간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축의 센터를 봤을 때 이 면이 직각이 잘 나와야 이 그랜드링이 설 때는 실 고정자가 직각이 같이 딱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형하고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고정자가 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부분 원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 노란색이 이렇게 이만큼 옵니다. 이 부분도 노란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보시고 위에 있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요 면 박스 면하고 고정자 실패에서까지 거리가 달라진다. 이게 삐뚤어져요. 근데 위에서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밑에 내려오면 안박에 내려오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 통수가 완전히 달라서 그러면 2폴부터는 뭐 3550R 돈다라면 1분에 3550번 왔다 갔다 이렇게 이 부분들 이 전체 부품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해를 해보시면 축이 여기서 이만큼 다 갈라보고 있습니다. 오린하고 메탈하고 두 개의 마찰을 일어납니다. 마찰을 일어나면 오린은 깨끗합니다. 메탈이 다 먹어요. 오린 경도 더 높습니다. 근데 어떤 데 가끔 가다 보면 두 개 다 마모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연마성 입장을 했을 때는 이 사이에 들어가고 연마제의 역할을 하고 양쪽 다 마모시키는데 그러나 깨끗한 유체일 때는 오리는 깨끗하고 축만 마모. 근데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이 각이 안 나온 걸 흡수할 수 있는 게 요 오린밖에 없습니다. 이 오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 기울기는 0.2mm, 0.3mm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손상이 있는데 뒤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정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오래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스프링에서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이 여기에서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스프링 갭이 1mm라는 예를 들어 밑에 2mm, 3mm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2mm, 3mm 떨어지는 것도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전을 하더라도 오린 위치가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런 특성 때문에 온도가 350도 F 이상 되는 정지형으로 해야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보면 제일 이걸 많이 잘 지키고 하는 회사가 SK입니다. SK에는 350도 F 이상 되는 저희들이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참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걸 저걸 사용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에 의하고 변형 갔을 때는 저게 유리한데, 만약에 찌꺼기가 있을 때는 저 정지형보다 회전형이 또 낫거든요. 찌꺼기가 있을 때는 메탈 벨로스 실을 사용하고, 이게 돌아가면 찌꺼기가 오진이 아니라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찌꺼기 이게 자라기가 좋습니다. 정지형으로 딱 이거 있으면 찌꺼기 사이에 막 끼어갖고 작동이 됩니다.